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오늘 아침 얘기를 잠깐 하자면 주말 성적이 안 좋다 지금. 비상입니다, 비상. 지난주에는 뭐 토요일 날 메인들이 적중이 두 개가 되고 뭐 일요일 아침에 또 중배당 고배당이 되면서 상당히 좋았거든요. 지난주하고는 아주 반대되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진짜 중요한데 분석은 미리 다 끝을 냈고 조합을 짜는 과정에서 잠깐 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잠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조합은 마무리했고 아까 마무리한 김에 다 보냈습니다. 어, 뭐 어제 후원하셨던 분 뭐 너무 성적이 안 좋았기에 보내긴 해드렸는데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메인은 다 폴더로 갔습니다. 오늘까지만 좀 그렇게 가보고 그리고 뭐 오늘은 어제랑 다르게 메인을 두 개 갖고 그 2순위 그 다음에 이제 고배당 중배당 라인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메인을 두 개 더 하나 더 늘린 것도 있고 그리고 번외로 무승부도 하나는 낑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다폴더는 조합에 따로 넣지는 않습니다. 다폴더라 하면 이제 뭐 최소 5폴더에서 뭐 그 이상으로 중복되는 경기들을 가져가거든요. 뭐 1순위, 2순위 묶던가. 오늘은 뭐 메인이 두 개이기 때문에 메인 두 개랑 아니면 뭐 2순위끼리 묶어도 되고 뭐 교차로 묶어도 되고 그건 자유이기 때문에 보통은 순서대로 묶습니다. 1, 2순위만 원래는 묶는데 오늘 1순위 두 개, 2순위 두 개이기 때문에 뭐 양쪽으로 묶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중복 경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자, 22경기인데 헤이렌베인이 이제 7시 반 경기이기 때문에 일찍 킨 게 아니고 어, 원래는 더 일찍 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헤이렌베인 트벤테는 건너뜁니다. 뭐첫 경기라서 건너뛴다기보다는 분석해서 진짜 좋았으면 갔겠죠. 근데 트벤테가 지금 두 경기째 득점이 없고 뭐 그 이 공격의 이제 결장도 뭐 있다 보니 쉽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도 람머스가 또 부상 중이고 해서 그렇다고 헤이렌베인 가자니 얘네도 뭐두 경기 다 득점은 있는데 트벤테가 좀 쉽게 질까? 그래서 뭐 헤이렌베인 프렌도 생각했지만 그냥 건너뜁니다. 너무 시간이 잃은 것도 있어요. 건너뛰고 자, 그 다음 경기부터가 진짜죠. 자, 네이면 브레다. 네이면이 요새 잘합니다. 그래서 브레다가 이제 지금 최근에 페노르트한테 지긴 했지만 그 다음 경기를 이겼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이면의 흐름이 너무 좋다. 5대0, 4대1. 물론 4대1 스코어는 한 골 먼저 먹히고 퇴장 이후에 4골 넣긴 했지만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득점을 워낙 잘하고 있다. 그래서 뭐 상성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근에 마지막 경기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흐름은 네이면 승 가야 된다. 그리고 마인까지 봅니다. 왜냐면 그 두 경기 다 다득점으로 이겼기 때문에 마인은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위트하고 엑셀시오로는 위트 승부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위트가 일정이 물론 엑셀시오로 생각하면 가야 돼요. 최근 네이미언대 5실점도 했었고 2부에서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위트가 뭐 홈에서 4대0 그리고 나머지 유로파 경기에서도 다득점을 했던 거 생각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지린스키 원정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체력적인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스니아를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위트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그렇다고 뭐 예전처럼 핸디물 노리려니 위트가 또 그냥 이겨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 이제 애매합니다. 핸디 쪽 노리자니 위트 홈이라서 걸리고 그렇다고 승 데려가기엔 배당도 그렇게 좋지 않고
일정이 걸리고 해서 좀 건너뛰는 부분이 있다. 자, 크리스탈 노팅엄은 노팅엄 프렘 봅니다. 노팅엄 프렘 본다. 왜냐면 크리스탈이 지금 에제가 뭐 이적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 경기에도 그 완전히 이적을 했나? 아스날로 완전히 간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아예 명단 자체 없는 거 보니까 떠난 것 같고, 그리고 노팅엄은 지난번 크리스 우드, 그리고 뭐 깁스 화이트의 어시, 그리고 그 누구냐 그 이적을 한 그 볼로냐에서 이제 완전히 데리고 온 은도의 선수, 은도의 선수도 지난번 골을 넣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노팅엄이 좋을 수밖에 없다. 물론 크리스탈이 첼시전 비교해서 높게 보긴 하는데 리버풀하고도 이제 뭐 컵대회 그 이기기도 했고 하지만 최근에 컨퍼런스 일정이 있었다. 홈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제 그 뭐 빈자리도 있고 노팅엄이 그래도 지난번 프리시즌 보면 노팅엄 못 가거든요. 득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브랜드포드전 3득점 하는 거 보고 확실히 노팅엄에 골을 넣을 선수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팅엄 프렘 봅니다. 노팅엄 역배까지 보기엔 요새 원정승을 뭐 셀탑이고 에스턴 그리고 그 전에 어디였더라? 브랜드포드가 아니고 어디였지? 웨스트햄 맞아 웨스트햄 이렇게 다 노렸던 경기들이 생각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원래 걔네들이 생각대로 나왔으면 갈 텐데 좀 조심스럽다. 프렌 정도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승가자니 무가 걸리고 그렇다고 무가자니 노팅엄 프렌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튼 브라이트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냥 언더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언더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무승부가 유력하긴 한데 그래도 승패로 갈린다면 에버튼보다는 브라이튼이 이길 확률이 높다. 그래서 무를 쉽게 갈 수도 없었고 풀엔 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언더를 보긴 하지만 뭐 패스를 할게요. 이 경기. 그리고 로리앙 스타드렌 스타드렌이 지난번 운이 좋았죠. 그 홈에서 그 퇴장도 있었고 질 수 있는 경기를 마르세유가 득점 못하면서 극장골로 이겼습니다. 근데 스타드렌이 프리시즌에도 성적이 좋았고 로리앙도 최근에 스타드렌 상대로 성적이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근 홈에서 연승 중이기도 하고 지난번 오세르전 패배가 아쉽긴 한데 2부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홈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못 찍고 넘어갑니다. 이건 못 찍고 넘어가겠다. 자, 마인츠 쾰른 패스합니다. 애매하더라고. 마인츠가 지난 시즌에 이제 그 버카르트에 이게 빈자리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일본인 선수도 데려오고 뭐 하긴 했지만 또 컨퍼런스 원정까지 다녀온 마인츠면은 쾰른이 2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프리시즌부터 성적이 너무 좋아요. 뭐 아탈도 4대 0으로 이기고 최근 컵 대회까지 무패 중입니다. 프리시즌부터. 그래서 또 쾰른에서는 또 그 공격에 호펜하임에 있던 그 누구냐 얘가 임대가 갔나? 마리우스 빌터가 이제 일로 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기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 마인츠의 배당은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건너뜁니다. 그리고 아약스 헤라클레스는 뭐 아약스 승 봐야죠. 이게 아약스가 뭐 잘하는 것도 있긴 한데 뭐 그 정도로 막 잘한다 PSV의 느낌은 아닙니다만은 텔스타도 그래도 2대 0으로 이겼고 프리시즌 성적도 괜찮았고 헤라클레스는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두 경기 다 사실점. 특히 네이미안전 선제골 넣고 퇴장 이후에 사실점. 즉 그 얘긴 퇴장으로 한 명이 또 못 나온다는 점. 원정으로 배당 빠지지만 그 정도일까?
뭐 아약스가 지금 브로베가 발목 부상으로 아예 출전이 없었고 몇몇 부상이 있긴 한데 헤라클레스는 또 공격의 퇴장입니다. 그 퇴장이 하필 또 한 골 넣은 선수가. 그래서 이거는 아약스 승의 마인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오사수나 발렌시아 이것도 좀 무에 가깝죠. 왜냐면 발렌시아도 지난번 비겼고 오사수나는 지긴 했지만 레알 상대로 1실점밖에 안 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승부에 좀 가깝긴 합니다. 그래서 무승부 본다는 점 생각하시고 르하브르 랑스는 패스할게요. 랑스로 배당이 떨어지는데 뭐그 정도일 거라 생각은 안 합니다. 지난번 홈에서 지기도 했지만 이 르하브르가 어쨌든 지난 시즌에도 일부에 있었고 홈 성적이 좋진 않았는데 모나코 상대로 한 골을 넣었고 걸리는 게 프리시즌부터 단 한 경기도 못 이겼거든요. 르하브르가. 랑스는 오히려 프리시즌의 성적이 뭐 라이프위치도 잡고 괜찮았는데 원정이라 좀 불안합니다.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리도 홈에서 뭐 이겨도 1대0 뭐 믿었던 팀들이 원정에서 의외로 무너지고 그런 거 보면은 리그 초반이기도 하고 배당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갈 이유가 없다. 패스합니다. 자, 스트라스부르하고 낭트 요거 언더 봐야죠. 왜냐 승패로 가기가 좀 힘듭니다. 낭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파리 상대로 좀 선방을 하긴 했죠. 근데 결국엔 골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도 지난번 메스 상대로 이겨서 메스가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근데 왜 언더를 보냐면 스트라스가 브레인비 상대로 컨퍼런스 일정을 홈에서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골을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 낭투도 생각보다 골을 많이 못 넣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승부 가거나 어디 한쪽 지금 배당은 또 스트라스로 빠지거든요. 그 정도일까? 좀 차라리 그냥 왠지 역배가 터지든 뭐 스트라스가 이기든 언더 쪽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툴루즈 브레스트는 지난번 이제 우리가 브레스트를 껴서 이제 적중을 하나 했잖아요. 제가 지금 아직 그건 환전을 안 해서 갖고 있는데 그때 PSV 승, 브레스트 프렌, 헐시트의 극장승까지 해서 3.6배. 브레스트가 리란테 질 뻔했습니다. 질 뻔. 근데 이번엔 원정입니다. 툴루즈 상대로 오히려 역배를 받았죠. 3배 넘게. 근데 툴루즈가 물론 홈이고 유리한 건 맞지만 지난번 니스를 잡았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막 이길 정도다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여기도 뭐 팀 떠난 선수도 많고 뭐 영입한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브레스트가 그래도 프리시즌에 보여줬던 그 득점력들 보면은 그래도 최소 질 것 같진 않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조르케도 완전히 소유를 했고 그리고 뭐 릴 3대3도 있지만 프리시즌 나폴리도 잡았었고 뭐 스타드랜도 3대2로 이겼던 거 생각하면 프렘 봐야 된다. 브레스 프렘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개는 딱 요 스트라스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오늘 22경기이기 때문에 미축은 오늘 오전에 이제 경기 결과 보고 건드리면 안 되겠다. 오늘 미축은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배당도 너무 다 적고 그래서 25경기가 될 수 있었지만 22경기만 하도록 하고 브레스트 프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풀럼 맨유 원래 무승부 보거나 뭔가 프렌 쪽 보려고 했는데 불안해요. 무가 안 뜰 것 같다. 그러면 뭐 맨유가 이기냐?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 맨유가 이길 확률이 더 큽니다. 지난번 아스널전 슈팅을 더 많이 때리고도 이제 못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풀럼은 이제 막판에 극장골을 넣어서 이제 비겼던 상황이라 프리시즌만 보면 뭐 프랑크도 잡고 노팅엄도 잡고 했는데 풀럼도 유독 홈에서 맨유 상대로 좀 약하더라. 그래서 가기가 좀 어렵다. 괜히 풀럼 뭐 좀 잘할 것 같다 싶어서 무승부 갔다가
맨유가 이기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맨유 승 가면 되지 않느냐. 맨유도 불안해요. 아직까진 초반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승패로 다닌다면 맨유가 이길 확률이 좀 더 있지만 저는 이제 좀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맨앵글러하고 함부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맨앵글러 함부르크. 이 함부르크가 6년 만인가 7년 만에 올라와서 전적들이 다 오래된 전적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앵글러 같은 경우에는 알라산 플레도 이제 PSV로 떠났고 뭐 영입한 선수도 있긴 한데 그 영입한 선수가 하필 또 부상인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 마치노 슈토 일본인 선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함부르크가 지난 컵 대회 고전을 했다는 점 그리고 프리시즌 성적이 꽤 안 좋아요. 2부에서 올라오기도 했고 근데 맨앵글라는 프리시즌의 성적이 득점도 많이 했고 발렌시아 잡고 브랜드퍼드 비기고 지난 컵 대회 3대2 승리도 했고 그래서 홈인 만큼 홈발을 좀 받지 않을까. 예전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지난 핵심 선수였던 몇 명이 떠나긴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홈이라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부르크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맨앵글라 승무 사이드로 본다. 그리고 이제 칼리알리하고 피오렌티나 사실 칼리알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컵 대회도 승부차이까지 가서 이겼고 프리시즌에도 성적이 뭐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긴 해요. 근데 이 피오렌티나가 걱정인 건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갔다 왔다는 점입니다. 3대0으로 이기고 왔지만 근데 프리시즌에 성적 괜찮았거든요. 노팅엄하고 맨유하고도 비겼고 90분 기준. 그리고 여기 이제 아시겠지만 에딘 제코가 일로 갔습니다. 뭐 페네르바체에서 자유이적을 했는데 구드문드소는 이제 제노아에서 완전 소유를 했고 그리고 아쉬운 게 있다면은 리카르도 소틸이 이제 팀을 떠났습니다. 레체로 임대를 갔다. 근데 그리고 근데 이제 기존의 모이스킨이 워낙 뭐 잘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컨퍼런스에서도 골을 몇 골 넣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길 거면은 피오 승부 쪽으로 봐야 되는데 컨퍼런스 일정도 있었고 이게 뭔가 원정이라는 부담감도 있고 첫 경기다 보니 쉽게 갈 수가 없다. 상성은 당연히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더 좋습니다. 연승 중이고 그 전에 뭐 무승부도 있고 칼리알리도 홈에서 여러 번 피오렌티를 잡았어가지고 무승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피오 승무선에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경기 이제 코모 라치오. 자 코모가 지난 시즌 성적이 엄청 홈에서 좋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성적이긴 해요. 특히 후반부에도 그 인테르전 마지막 경기 빼면은 뭐 사실상 거의 잘 안 지기도 했고 후반부에 뭐 나폴리도 홈에서 잡고 그리고 최근 프리시즌에서 아약스도 3대0으로 잡고 릴도 잡고 베티스도 잡고 바르샤한테 0대5로 지긴 했지만 컵 대회도 이겼고 그리고 라치오 같은 경우도 잘하죠. 번니 잡고 갈라타 비기고 뭐 페네르바치한테만 지고 이제 나머지 경기들은 다 안 졌는데 기존의 멤버들을 봤을 땐 라치오가 좀 더 좋습니다. 근데 코모 입장에서는 이제 AC 밀란에서 이제 임대를 어디냐 그 갈라타로 임대 갔었나? 또다시 이제 코모로 임대를 왔는데 모라타는 그래도 AT 있을 때가 가장 잘했죠. AC 밀란도 그냥 간간히 잘하다가 갈라타 가서는 그냥 좀 글쎄라는 생각이 들고 코모에서는 어떨지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코모가 워낙 홈에서 잘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라치오 지금 뭐 아스날에서 누노 타바레스 그 완전히 소유를 했고
지난번에도 이제 라치오로 뛰긴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미드필더 귀행두지부터 그리고 이제 카스텔라노스가 이제 그래도 공격의 이제 축이죠. 보레이디아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기존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라치오 프렘 본다. 근데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코모가 워낙 홈에서 잘해서. 근데 이제 무승불 가자니 조금 애매하고 코모승 가자니 그래도 뭔가 라치오가 코모 상성에서도 조금 좋더라고요. 몇 경기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라치오 프렌을 좀 보도록 하겠다. 뭐 오히려 어느 보러 갈 수도 있는데 첫 경기이기 때문에 프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소시에다드 에스파뇰은 건너뛸게요. 당연히 소시가 상성에서 압도하고 홈이고 다 좋은데 에스파뇰이 하필 또 지난번 AT전 역전을 했고 그리고 프리시즌에 진 적이 없습니다. 뭐 지로나 그러니까 팀이 약한 팀들이 없어요. 볼프스베르크, 사우스햄튼, 지로나, 유니온 베를린, 뉴캐슬까지 3승 2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좀 모르는 팀이긴 한데 그 팀도 4대1로 때려잡고 그리고 AT까지 역전승. 상성에서만 밀리지 지금 분위기를 너무 탔기 때문에 물론 소시도 바렌나 일본팀 바렌나전 빼고는 다 안 지긴 했어요. 근데 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스타드램부터 발렌시아까지 4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그래서 유리하긴 하나 홈이라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에스파뇰의 상승세로 봤을 땐 무가 뜰 수도 있다. 해서 전 건너뜁니다. 건너뛰도록 하겠다. 그래서 아마 승무패는 제가 무승부를 변수로 노렸던 것 같아요. 변수까지는 아니고 뭐 아무튼 살짝 소시도 아마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정도로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자, 비아레알 지로나 이게 아마 처음에는 변수를 냈던 경기인데 왜냐면 지로나가 지난번에 뭐 1대3으로 지면서 퇴장까지 있었지만 프리시즌에 이제 나폴리전 2골 그리고 뭐 알라베스도 잡고 뭐 그랬던 상황들을 보면은 비아레알이 프리시즌에 이겼던 경기는 아스널밖에 없거든요. 오비에도한테도 이제 뭐 비기고 뭐 제노아한테는 또 지고 막 그랬어가지고 비아레알이 또 왜 조심스러웠냐면 그 공격에 지금 아요세 페레스가 부상 중이고 모레노가 이제 부상으로 그때 교체되었었고 니콜라스 페페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떴기 때문에 이거 공격이 좀 빡세다. 지로나도 부상이 있긴 하지만 뭐 기퍼 퇴장도 있고 근데 한 경기뿐이고 비아레알 홈이더라도 지로나가 선제골로 오면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래도 비아레알 홈인데 상성 때문에 좀 고민했던 것도 있습니다. 유독 비아레알이 홈에서 지로나 상대로 뭐 압도적인 성적이 아니더라고요. 또 최근엔 살짝 좀 밀리고 있고 뭐 밀린다기보단 반반이죠. 20년도 이후에 보면 1승 1무 1패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홈이고 뭐 다니 파레오도 있고 그리고 그 니콜라스 페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뭐 전체적인 뭐 예레미 피노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홈이라는 점 때문에 그래도 비아레알 승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마행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비아레알 승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탈란타하고 피사 가도록 할게요. 자, 아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뭐 AC 피사가 이제 처음 올라온 이제 2부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프리시즌의 성적이 한 번밖에 안 지면 좋다고 봐야 되는데 무가 좀 있고 그 체세나 원정에서 컵 대회도 승부 차이까지 끝에 올라왔고 그리고 원정이라는 점 생각하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루크먼의 출전 의심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뭐 브레시아니니 그리고 사마르지치, 케텔라레, 뭐 스카마카는 그때 부상 때문에 아마 거의 못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 얘가 어 초반에 못 나왔었나? 아마 아니 초반이 아니고 아예 지난 시즌 통으로 못 나오지 않았나? 근데 프리시즌에 나왔더라고요. 라이프치히전 한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아탈란타가 프리시즌에 또 성적도 나름 뭐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강팀들 상대로 좀 골도 넣고 그리고 뭐 스카마카의 이제 복귀와 기존에 있던 선수들 그리고 루크먼까지 나오게 되면은 피사 정도는 그냥 가볍게 이겨줘야 된다. 승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인데 그래도 아탈인데 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워낙 탄탄해요. 그래서 좀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벤투스하고 파르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한 30분까지면 마무리 될 것 같고 조합도 다 보냈기 때문에 아마 방종 안 하고 구매하러 갔다 와서 방종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추천 한 번만 더 누르시면 10개 됩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유벤투스 파르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벤투스 파르마 자 유벤투스가 뭐 홈이기도 한데 뭐 파르마 상대로 뭐 당연히 홈에서 성적이 좋죠. 좋긴 하지만 뭐 프리시즌도 나름 괜찮고 도르트문트 아탈란타도 다 잡았고 그리고 클럽 월드컵이 좀 아쉽긴 해요. 맨시티한테 5실점 하고 레알한테 결국 지고 했는데 파르마가 얘는 프리시즌에서도 성적이 괜찮았고 뭐 컵대회도 이기고 하긴 했지만 원래 승자체가 많은 팀이 아니에요. 파르마가 지난 시즌에도 후반에 무가 워낙 많았었지. 근데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티모시 웨어가 마르세유로 임대를 갖고 하긴 했는데 기존에 그 있던 선수들 물론 밀리크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출전 의심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파르마도 부상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수비 쪽에 출전 정지도 있고 그리고 릴에서 뛰었던 조나선 데이비드 캐나다 대표죠. 유벤투스로 왔습니다. 자유이적으로 온 거예요. 임대가 아니고. 그리고 뭐 완전 소유를 한 선수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존에 블라우비치, 뭐 밀리크, 콘세이상, 데이비드 그리고 미드필드에 뭐 맥케니, 코프메이너스 그러니까 부상이 뭐 유벤투스가 지금 크게 없기 때문에 공격만 보더라도 홈에서 좀 무난하게 이겨야 되지 않나. 파르마 정도면 뭐 마인이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승마인까지 봅니다. 첫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나선 데이비드도 이제 그 아탈란타전에 한 골을 넣었더라고요. 프리시즌.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겠다. 릴에서 그래도 나름 괜찮게 했던 선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바로 이제 릴 경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릴 AS 모나코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릴이 모나코 상대로 최근 3연승 중이기 때문에 흐름이 좋습니다. 좋긴 한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팀의 어쨌든 그래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조나선 데이비드가 유벤투스로 떠났고 그 자리에 어찌 보면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올리비에 지루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골이 많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또 AC 밀란에 있었고 그래서 골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간간히 골을 넣었고 브레스트전에 골을 넣은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릴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골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빈자리를 채워줄지 모르겠지만
릴도 프리시즌의 성적이 모든 경기에 골이 있었고 졌던 경기도 다 한 골 차였고 지난번 브레스트전을 어쨌든 주도했습니다. 점유율도 좀 더 높았고 슈팅은 밀렸지만 계속 그 골을 리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홈인점을 생각했을 땐 좀 좋다. 근데 모나코도 보면은 뭐 폴포그바가 이제 뭐 어차피 못 뛰었지만 유벤투스로 이제 자유이적으로 떠났고 그리고 지금 보면 다이어가 이제 이적으로 왔고 그 바르샤에서 안수파티가 임대로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나코가 지난번 르하브를 3대1로 이기면서 프리시즌에도 아약스, 뭐 토리노, 뭐 코번트리 다 다득점이었어요. 모나코전, 인테르전도 한 골 넣었고. 그래서 요 경기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 모나코도 지난번 다득점, 릴도 다득점. 상성도 릴이 좋긴 하지만 결국에 릴이 홈에서 이제 모나코를 잡을 때 대부분 오버였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릴이 이기든 모나코가 이기든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배당은 모나코 쪽으로 빠지는데 릴 홈이라 모나코도 쉽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버 보는 게 가장 좋다. 왜냐면 지루도 어쨌든 이적해서 골을 넣었고 홈이면 분명 홈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이 오비에드하고 레알 마드리드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이제 경기 결과들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 바르샤도 겨우 꾸역꾸역 이겼다. 상대 자책골로. 뭐 믿었던 AC 밀란 뭐 AC 밀란 좀 불안했어도 AT마저 이제 엘체하고 비겼기 때문에 항상 낮은 배당 조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확률상으로 높아 보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이번 오늘까지는 그냥 기존 가던 대로 가고. 그래서 공지를 올리면 아무래도 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도전 미션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새롭게 가보도록 하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레알도 배당이 너무 낮아요. 오비에도가 2부에서 올라오고 뭐 레반테처럼 바르샤를 많이 잡은 적도 없고 상대 전적도 없긴 하지만 결국에는 홈이거든요. 홈에서 성적이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지난번 퇴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레알의 입장에선 견제해야 됩니다. 왜냐 미드필더 퇴장이 있지만 레알도 사실 이 멤버 갖고 득점을 별로 못했어요. 그리고 주드 벨링엄이 지금 어깨 부상이죠. 뭐 은바페가 아무리 잘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비니시우스 은바페 이 조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멤버는 화려한데 뭔가 팀워크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 클럽 월드컵 때도 잘하긴 했어요. 뭐 유벤도 잡고 도르트문트도 잡고 했는데 결국 파리한테 털리고 오사수나마저 원정도 아니고 홈에서 그리고 1대0으로밖에 못 이겼단 말이죠. 그 한 골도 PK였습니다. 물론 골 넣을 기회들이 좀 있었죠. 슈팅도 많이 했고. 근데 결과는 1대0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오비에도 원정이 쉽진 않겠다. 그래서 레알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이는 어제의 경기들을 바탕으로 봤을 땐 불안하다. 원정의 마에는 좀 불안하다. 뭐 아까 아탈이나 뭐 유벤투스처럼 홈이면 모르겠지만 원정은 좀 불안하다 해서 레알 승. 근데 뭐 반대로 나폴리나 아니면 다른 경기들처럼 좀 그렇게 깔끔하게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원정이라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레알 승까지만 보고 좀 마무리를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드리자면 오늘도 이길 팀 이길 것 같다. 어제처럼 변수가 나올까?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중배당이 없기 때문에 메인을 하나 더 늘리고 2순위도 메인을 하나 늘렸기 때문에 2개가 되고 나머지 이제 고배당이랑 무승부를 하나 낑겨 넣었다. 다폴더는 이제 뭐 각자 알아서 가시길 바라겠고 늘 가던 대로 이제 다폴더는 새로운 경기를 가는 게 아니고 기존의 경기를 묶어서 가는 구조기 때문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합니다. 그냥 고배당 노리실 분들만 가시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어, 지난주하고는 너무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좀 잘 해보자. 어디서라도 좀 적중을 하고 연패를 끊고 마무리를 해야 다음 주에 좀 더 기분 좋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서 뭐 오늘 조금 늦었지만 유튜브도 바로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고, 후원 관련해서는 쪽지 주세요. 쪽지 다시 보기에 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도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지는 그 공지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구독 전용으로 갈 수도 있어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구매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